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제가 퇴근하고 베란다에 나왔어요 하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휴무를 내고 볼일을 하루 종일 보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오늘 제가 있는 대전은요, 낮에 엄청 따뜻했어요. 좀 아침에 쌀쌀하고 추울 것 같아가지고 잠바를 입고 목도리까지 여미고 단단하게 나갔는데 일을 보면서 보니까 덥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서도 잠바를 벗어서 들고 그리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포근하고 그랬는데 햇빛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햇빛이 싹 드는 모습을 보고 나갔는데 낮에는 또 그늘진 흐린 날, 그런 날이었는데 바람은 좋고 온도도 괜찮고 그래서 다육이 화분들을 말리기에는 딱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관수를 요번에 제가 충분히 했다 하고 비도 맞추고 일부는 물관수, 약물관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현재 베란다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뭐 마른다든가 뿌리가 흔들린다든가 이런 아이들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웬만큼 그동안 분갈이를 2개씩, 3개씩 천천히 했던 아이들도 뿌리 활착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에리에리해서 걱정했던 아이들도 생각보다 의외로 별 탈 없이 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날씨 덕분이겠죠. 제가 오늘 저 빵빠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빵빠레를 한번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걸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여기 꺼내려니까 또 샹그릴라 입장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 꺼내려면 저 샹그릴라 입장이 떨어질 것 같은 자, 이렇게 잘 무사히 꺼냈어요. 요 빵빠레는 요즘 농장에서는 좀 보기 힘들죠? 제가 이제 초보 때는요, 이 빵빠레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 빵빠레도 저도 초보 때는 이쁜 줄 몰랐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이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빵빠레가 묵으면은요, 지금은 연두빛으로 이렇잖아요. 묵으면 완전히 노란 빛으로 변해요. 근데 제가 그 묵은둥이 빵빠레를 보고 나서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5년, 6년 차 빵빠레를 꾸준하게 키우고 있어요. 초보 때 키웠던 아이들은 지금 키핑장에 있고 요게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온 아이인데 요 빵빠레도 약간 까칠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물은 좋아하는데 까뭇까뭇하게 뭐가 자주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런 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약방제를 꾸준하게 하면서 이렇게 키우면 요거는 이제 입장이 한 반 정도 다져진 그런 상태예요. 완전히 다져지면은요, 이 입장의 색감이 노란색이에요. 그 노랗게 변한 입장이 불꽃 모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양으로 얘가 새엽이잖아요. 입장이 가늘어서 불꽃 모양을 하면서 하늘로 잔뜩 모아가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현재의 빵빠레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제가 그 모습을 잊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키우는데 이게 다육이는 유행이 돌고 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육이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 옷 같은 것도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다육이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초보 때 키워봤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 농장에서 하나 둘씩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농장 촬영을 다니고 해도 요 빵빠레가 나온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제 베란다하고 제 키핑장에 있는 아이는요, 지금 물을 빵실 먹고 아주 연두빛으로 싱그러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빵빠레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새엽으로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이 아이는 그 생장점 있는 데서 이 밖에 내놓으면은요, 화상도 잘 입고 이상하게 원인 모르게 상장점 있는데 까뭇하게 변하면서 생장점이 없어졌다가 약을 몇 번 뿌려주면 다시 새 잎을 올려서 또 꽃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해요. 근데 이 다육이들이 보면은요, 농장에 가서도 목둥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렇게 샹그릴라처럼 목지라 되어가지고 나무 형태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우자라는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나마 성격이 괜찮고 키우기 쉬운 아이들이다라고 인식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빵빠레 같은 경우 묵둥이를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어딘가에 있겠죠.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흔하게 보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반면에 이렇게 묵둥이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중간에 키우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은둥이가 없는 다육이들은 조금은 다육이 난이도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답니다. 한 반 정도 다져졌다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겨울 동안에 입장에 병색 없이 잘 견뎠습니다. 이렇게 이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약간 병색이 보이잖아요. 그 키핑장에 좀 환경 좋은데 아니면 이렇게 거리대나 바람 좋은데 이런 데다가 내놓으면 다시 또 건강을 찾아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빵빠레도 이 환경에 조금 많이 예민하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깔망을 이렇게 살짝 깔아놨는데 아직 거리대에 정비를 못했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휴무 내고 일 보느라고 일부러 제가 휴무를 내고서 그렇게 봤는데 무엇이가 바쁜지 이걸 못한답니다. 제가 마음에 걸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댓글에 키핑장에서 언니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본인이 직접 키우지 못할 거면 사다가 예쁜 모습만 놓고 버리는 게 훨씬 낫지. 이런 댓글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지껏 유튜브 생활 5년, 6년 하면서 뭐 수많은 악플 많이 받았어요. 뭐 중간에 야단 맞는 악플, 또 불만의 소리,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하지 말라, 뭐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처음 1년차 때는 그런 말에 굉장히 상처가 깊어가지고 제가 한 3, 4일 동안 카메라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시간이 약이다라고 이제 위로의 글들을 많이 주시니까 이제 그 말에 힘입어서 금방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매도 맞는 사람이 맷집이 강해진다고 이게 한두 번 매를 맞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웬만한 글이 이렇게 올라오면은요, 뭐 그런가 보다, 뭐 저 사람이 그 순간에 좀 힘든가 보다, 뭐 이렇게 넘기게 돼요. 별로 신경 안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오래간만에 그런 글을 봐서 그런지 답장을 쓰긴 썼어요. 뭔가 많이 꼬이신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다육이들을 키우다가 힘에 붙여서 키우지 못할 거면 나눔으로 실천을 하겠다, 버릴 수야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답글로 남겨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서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지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그런 글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분이 많이 힘들어서 나한테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나한테 했거니, 그래서 그 댓글을 달아놓고도 그분은 마음이 후련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답니다. 그 글을 담겨놓고도 그분도 마음이 불편했겠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렇게 베란다를 나와가지고 마음을 삭히려고 다육이들 얼굴을 보고 예쁜 모습을 보고 또 그러면 잃어버려지고 마음이 좀 삭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카메라를 들고 나왔답니다. 제가 관엽식물은 진짜 잘 못 키워요. 관엽식물은 제 짝꿍이랑 베란다에서 예전부터 막 풍성해, 초록빛이 풍성한 그렇게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키웠어요. 둘이 분갈이도 해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아침에 물 주고 저녁에 물 주고 그렇게 실수도 해가면서 관엽식물을 열심히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다육이를 알게 돼서 다육이로 갈아타고서 저는 조금 웬만큼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지껏 지금까지 왔죠. 잘 키우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단지 환경이 다육이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경을 조금 만들어주고 또 내 나름대로 다육이를 돌보고 뭐 요만큼 키우면 뭐 괜찮거니 이렇게 자부심을 하고 살았어요. 바쁜 틈을 이용해서라도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도 집에서 꾸준하게 분갈이를 두 개씩 해요. 저 많이는 못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할 때도 물론 있지만 제가 어저께도 분갈이를 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새 식구로 아직 소개도 안 보여드린 라울이랍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라울을 예쁘게 키우겠다고 지난번에도 하나 데려다 놓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쁜 다육이를 보면 또 데려오고 싶은 거, 이거 진짜 못 말리는 병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다육식물 마트에서 데려왔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수영이 다 예쁘고 하나같이 똑같이 예뻐가지고 거기 있는 것 중에서도 고르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너무 똑같이 다
같아가지고. 그런데 하나 이렇게 품어와서 요거 설화분이에요. 설화분에다 어젯밤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너무 이뻐요. 아주 이쁩니다. 이런 아이들 보면 진짜 기분이 싹 녹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거 말고도 또 하나 있어요. 쌍둥이 분에 짝꿍으로 해주려고 같은 분에다가 제가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분을 갖고 올 때 이제 두 개씩 이렇게 갖고 와요. 저도 이제 막 세트로 쭈루룩 이거 하는 거는 조금 버겁고요.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자리가 빡빡해가지고 하나는 여기다 놓고 하나는 저기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 요것도 어제 분갈이 해줬어요. 손이 근질근질하니 잡념도 없앨 겸 여러 가지로 그런 순간이면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하거든요. 분갈이 영상을 제가 안 보여드리니까 분갈이 좀 보여달라 하시는데, 저는 저 혼자만의 이 분갈이 시간만큼은 진짜 저 혼자 이 모든 상념과 잡념을 없애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들 시간일 때, 피곤이 막 쩔어 있을 때, 그런 때 이렇게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봄눈 녹듯이 싹 녹아요. 요거는 뭐냐면 흑기사예요. 흑기사. 예전에 이것도 한때 유행이어가지고요, 흑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저 안 드렸었어요. 한 개도 안 드렸었어요.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근데 요번에는 이 흑기사가 요즘은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흑기사 금이래요. 요 녹빛으로 연두빛으로 있는 게 요게 금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고 이쁘죠. 한쪽은 자줏빛, 한쪽은 연두빛. 이 짱이맘은 좀 요런 걸 좋아하거든요. 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또 요걸 안 품어오면 눈에 아른거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데려와가지고 어젯밤에 또 똑같은 설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줬어요. 집에서 좀 이쁜 모습으로 두 개씩 짝꿍이라도 좀 맞춰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주 속이 풀리는 듯하고 흐뭇하고 그렇더라고요. 두 개를 이렇게 했고 또 하나 했어요. 또 하나.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러울까봐 제가 껐다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만 이 아이를 보여드렸어요. 언박싱을 잠깐 했었나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어제서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살구미 임금하고 정말 많이 닮았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키우는 살구미 임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 금이래요. 살구미 임금보다는 얼굴이 2배 정도 커요. 외목대예요. 얼굴이 하나짜리인데 이제 요게 아쉬운데, 원래는 이렇게 이제 옛날 다육이 축으로 들어가요. 퍼플 딜라이트도. 제가 초보 때 1,000원짜리 퍼플 딜라이트를 막 입고지를 해서 번식을 하겠다고 외들을 갖다가 전부 막 산산조각을 내서 입고지 판에다 쭈르륵 꽂아놓고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잎이 언제 나오나, 새 입장이 아가가 뿅 하고 나오면 그거를 매일 얼만큼 컸나 이러고 쳐다보면서 아침마다 분무기를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 옛날에 유행했던 그 퍼플 딜라이트가 농장에 요즘 가끔 나오는데요. 금은 저도 처음 봐요. 그때 당시도 금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 금 외목대로 데려와서 어저께 집에서 쓰던 예은분, 요거 예전에 뭐가 심겨져 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요 화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서 조금 생각을 한 게, 얘가요, 나중에 이제 분갈이 해줄 때 요 입구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뽑을 때 상당히 애를 먹어요.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안 심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 아이 어울리는 화분이 없더라고요. 조금 크다 싶으면 왠지 모르게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이쁘지 않고, 조금 작다 싶으면 그것도 나중에 뽑으려면 힘들겠다 싶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뽑는 거는 나중 일이고, 여기다가 그래도 비율이 제일 맞는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심어놨는데요. 요즘 날씨가 추웠나 이렇게 피멍이 살짝 들어왔어요. 데려다 놓은 지 조금 꽤 돼가지고 밑잎장이 이제 꾸덕꾸덕 이렇게 좀 마르고 그랬는데요. 이제 뿌리 활착 할 때쯤 해서, 이제 화분에 적응할 때쯤 해서 천물을 이제 살짝 줘야죠. 깔망이 없으니까 불안불안합니다. 그래도 놀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놉니다. 빈자리 없이 공간 없이 그렇게 빡빡하게 키프장에 갖다 놓고, 감당도 못하면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내다 버리지. 그 말이 지금도 내리에 그냥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아유, 뭐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와인은 제가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새 뿌리 받았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상하게 얘가 특별히 예뻐서도 아니고요. 또 뭐 얘보다 못생겨서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날따라 꽂히는 다육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장에 가서 쇼핑을 해도 그래요. 이 아이가 훨씬 예쁜데 그날따라 이 아이한테 콕 꽂혀가지고 이걸 안 데려오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뿌리 커팅을 해놓고 나서
그날 뭐 2개, 3개 뿌리 커팅을 했어요. 근데 요 5대뜨 철화거든요. 5대뜨 철화만큼 너만큼은 내가 꼭 새뿌리를 받아서 다시 살리마 하고 해가지고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약간의 그 상처럼 여기다가 이 노란색 포크엔젤금을 심어주고 나니까 이 아이도 좀 좋아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모둠 심기라고 하죠. 초보 때 1,000원짜리 아가들을 많이 데려다가 심어 놓으면 베란다에 콩분이 가득 차죠. 콩분이 가득 차면 나중에 이게 이제 지저분하게 보여요. 지저분하게 보이면 이제 화분 큰다막한 화분에다가 한꺼번에 모둠 심기를 하죠. 그것도 한때 저 많이 했어요. 그렇게 모둠 심기를 해놓으면 그렇게 성격이 다른 아이들을 한꺼번에 한 화분에다가 심어놓으면 잘 자라겠느냐 이런 걸로 또 말들이 엄청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 다육이들도요 서로 성격이 틀려도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상호작용을 해서 둘 다 잘 커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뭐 입구지로 자라는 아가들 또 자고 분질러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봄에요. 모둠 심기 작은 화분에다 3개, 4개 이렇게 합식을 해도요. 잘 크고 또 어우러져서 그렇게 크는 모습이 또 상당히 예쁘답니다. 여기다 올려놓으려니까 불안불안하죠? 안 되겠다. 다시 제자리로 들어갑니다. 제 영상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불안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반대로 왔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봄 분갈이들 부지런히들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하나씩 어제 한 것처럼 신입생도 2개씩 분갈이를 하고 묵둥이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진 않지만 하나씩 해요. 그래서 베란다에는 딱히 지금 급하게 분갈이를 해줘야 할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키핑장에 많아요. 그런데 다육이들은 보통 뭐 빨라야 1년이죠. 분갈이가 빨라야 뭐 아파서 그런 아이들 빼고는 빨라야 1년이고요. 2년까지 3년까지 그래도 한번 분갈이 하고 나서 건강하게 잘 크는 다육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관엽식물은 잘 못 키워도 이 다육이들은 좀 키울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뿌리 활착하고 조금 덩치가 커지고 하면 제가 이제 키핑장으로 옮겨다 놓잖아요. 그런데 키핑장에서도 1, 2년은 제가 분갈이 안 해도 건강하게 잘 있어요. 대신에 물 열심히 챙겨주고 약물 열심히 뿌려주고 이렇게 하고 틈틈이 가서 많이는 못해도 2개씩 3개씩 이렇게 계절 상관없이 하다 보면은요, 웬만큼, 뭐, 내가 목표한 거에 내가 50%를 분갈이를 해야 되겠다 하면 30%는 거진해요. 그렇게 5년, 6년을 키웠어요. 제 베란다 다육이들을 보시고 잘 키운다, 정말 예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다육이들이 잘 따라와 줬고 또 환경이 그냥 괜찮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요 다육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아픈 애들이 생겨요. 요거 작년 여름에 비를 연거푸 맞춰가지고 입장을 떨궜던 나울이에요. 요거 놔두고 또 그새 새로 품어왔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새 입장을 이렇게 채워갑니다. 많이 꽃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요런 부분도 있고 요거는 제가 건드려가지고 부러뜨린 거예요. 부러뜨렸는데 저는 웬만하면 적심을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억지로 이렇게 부러진 거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요것도 힐링이 됩니다. 꼭 다육이가 예쁜 모습만 완성체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보면 좋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팠다가 제가 아까 오데트 철화처럼 새뿌리 받아가지고 뿌리 활착해서 건강을 찾아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 또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제때 분갈이를 못 해줘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럴 바에는 이런 아이들 너 아프니? 뭐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내다 버리면 그분 마음이 편하실까요? 이게 자꾸 미련이 생겨가지고 그게 맴돌아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꽃이 하나 못 버려요. 아직 지금 저처럼 5년차 6년차 되시면은요 이 꽃이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여지껏 밭대기 만들고 지금도 입장이 떨어지면 저 창밖으로 던지질 못하고 저 밭대기에다 놓고 빨간 불이라 아이고
밭대기에다 놓고 입꼬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화분에다 이렇게 던져놨다가 아가가 안 생기면 그때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금방 떨어진 입장을 쓰레기통에 넣어본 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지저분하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메듀사 꼬집기 한 입장이에요. 이거 입꼬지 안 돼요. 이렇게 입장이 얇은 에오니움 속은 입꼬지가 잘 안 돼서 번식을 적심 삽목을 거의 하고 꼬집기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입꼬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도 프로테이즈는 낮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아가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입장이 떨어지면 제가 그 떨어진 입장을 모아놓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서 새 입장이 나와서 입꼬지가 나오면 화분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입장이 안 나오고 이렇게 말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버려요. 처음 싱싱한 입장은 못 버리고 여기다 모아놔요. 여기서 모아놔가지고 여기서 아가가 태어나면 얼른 화분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6년 차예요. 6년이 되어도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파서 못생겼어도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못 버려요. 입꼬지 하나도 못 버리는데 부실하고 내가 관리 잘 못한다고 그 아그리들을 버리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나눔을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꾸준하게 키핑장에 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펑펑 퍼지지는 못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키우는 아가들을 이렇게 두 개씩 안겨서 드립니다. 열심히 나눔을 한다고 나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짱이맘 키핑장에서 만나려면 하늘의 벌떡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진짜 나눔을 꾸준하게 더 많이 하고 싶고 또 제가 지금씩 두 개씩 오시는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진짜 드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제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쪼꼬미 아가들 이렇게 약간 살짝 내 맘에 조금 덜 차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선물을 주면은요 물론 좋아라 하시는 분 있어요. 다육이 베란다에서 이제 뭐 30개 키워요 50개 키워요 하시는 분들은 입꼬지 하나를 드려도 뛸 듯이 좋아하세요. 아 너무 예쁘다고 하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내가 다육이가 한 300개 있고 500개 있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쪼꼬미 아이들이나 어딘가 모르게 부족해 보이는 이런 아이들을 이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표정이 이 성이 안 차는 표정이 보여요. 그래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사랑댐도 하지 않은 금방 데려온 아이들이나 저도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특별히 애착이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또 뜻 내어주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다육이를 사서 주는 거는 정말 쉬워요. 저도 그게 편해요. 그런데 내가 키우던 다육이를 이렇게 내어줄 때는 왠지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다육이들을 데려오면 하나 시집 보냈더니 그 아이가 눈에 어른거려서 똑같은 아이를 찾아다닌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저는 얼마든지 또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보다는 다육이들을 더 많이 접해요. 어느 정도 내가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뜻 내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만족해 하시면 저도 기뻐요. 이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끔 느끼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쁜 아이들이나 제가 요 아이 예쁘지 않아요. 그러면 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건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쁜 모습 보고 관리 못하면 내다 버리지. 그게 훨씬 낫겠다. 야,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까지 아침 내내 생각을 했는데 오늘까지 그 생각으로 결론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각박하고 힘들고 상황인 게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어디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그랬겠지. 이렇게 결론을 내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베란다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키우고 열심히 분갈이하고 약물 주고 물관수 해가면서 예쁜 모습으로 있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막 봄눈 녹듯이 싹 녹아요. 그분
제게 연락 주시면 진짜 이쁜 다육이 보내드리고 싶어요. 버리는 것보단 훨씬 낫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드리는 게. 그렇게 마음 정리를 했답니다. 우울한 얘기 꺼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모습 다육이 보시면서 짱이맘이 잘 키우는 거 없어요. 못 키우는 아이들 수두룩합니다. 저도 베란다에서 실패하는 아이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그냥 베란다에서 이 정도 유지하는 거는 운이 좋았다, 환경이 괜찮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키우고 같이 실패하면서 또 예쁜 모습 같이 보고 아프면 아픈 대로, 예쁘면 예쁜 대로 그렇게 함께 하기는 그런 다육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짱이맘 오늘은 조금 힘 빠지는 소리를 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